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최수원 다변화 협정문이 다음 달 4일 구미에서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체결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정혜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협정문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조건부로 동의했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기금 매년 100억 원 지원 등 구미시가 제시한 조건들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협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미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여전해서 이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식수원 갈등, 이 협정문 체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발판을 만들게 되는데요. 모쪼록 협정문의 성실한 이행으로 대구와 구미 간의 신뢰를 잘 쌓아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남구미 부근 168km 구간 갓길에서 화물차가 서서 고장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은 서대구 앞두고 차량 이동량 많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구간은 터널 앞두고 차량 속도 조금 떨어지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 많습니다. 먼저 달구벌대로 대룡고등학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1, 2차로를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뒤로 밀리고 있고요. 견인 차량은 도착한 상태입니다. 대명로 안지락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안지락내거리 지나자마자 4차로에서 택시와 화물차의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택시는 아직까지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산동입니다. 열병합 발전소 100m 지난 지점 승용차와 덤프트럭의 사고 발생했는데요. 사고 구간이 2차로 커브길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막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로 적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서 6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조금 더 올라 20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8도, 습도는 64%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속보부터 전해주셔야겠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6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 듣고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그 권 시장 측에 따르면 그 처음 삼선 민선시장에 도전할 예정이었던 권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0분 그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측근들에게 권 시장이 이 같은 뜻을 전하고 이날 오전 이제 대구시청에서 회견을 여는 건데요. 네. 권 시장은 전날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진 뒤에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과 삼선 출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눈 뒤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 시장이 삼선 도전 의사를 아주 강하게 밝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인데도 그때도 기자들을 만나서 다음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호흡을 맞춰서 대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누가 윤 당선자의 깐부인지를 좀 따져보고 선택해야 대구 발전에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네. 권 시장의 정확한 불출마 이유는 아직 뭐 좀 기자회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이 같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있고요. 지지율이요. 네. 그리고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복 페널티 논란이 일었던 그 현역 10% 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페널티를 10%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대폭 낮췄죠. 그래서 이제 그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을 뻔하다가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좀 작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권 시장이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네. 이 정부에서 또 다른 뭐 약속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쟁에 이제 홍준표 의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밝힌 상황이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또 정성환 변호사 등 10여 명이 지금 뛰어든 상황입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는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도시철도에서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 단체를 향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 이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문명적인 이 시위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정치인이 앞장서서 조롱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었는데 네. 어제 대구에서도 좀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대학원생 모임 이 소속 학생 69명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애 시민이 겪는 불평등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인질 볼모 운운하면서 이 공권력 투입을 종용했다면서 이 혐오를 중단하랬더니 동문서답만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실 이동권과 관련한 시위가 일어난 것이 벌써 한 40년째거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도 약속이 있었던 이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저상버스 도입률 이게 계속 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애인 정책 4대 입법안을 좀 반영하겠다. 이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대구의 경우에는 이 세계 도시철도 노선에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이 저상버스 도입률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이 대구이기도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조금 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된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해당 농산물의 학교 급식 사용을 좀 금지하고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제 독성 물질이 든 농산물이 아이들의 밥상에 오를 경우 미래 세대의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어제 낙동강 물로 재배한 무와 배추에 이어서 쌀에서도 녹조의 독성 물질인 이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 암 연구기관이 정한 발암 물질이고요. 간, 폐, 혈청, 신경, 뇌뿐 아니라 생식 독성까지 또 이제 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성 물질이 얼마나 검출된 건가요? 이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지난 22일 있었습니다. 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kg당 3.18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성인 한 명이 하루 300g의 이제 쌀을 먹으면 0.945 마이크로그램의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 몸에 축적되는 수준인데 네.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간병변 독성 기준의 2.5배 정도, 생식 독성 기준의 한 9배 정도를 이제 초과하는 수치이고요. 프랑스의 생식 독성 기준보다도 한 16배나 높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입니다. 환경단체는 이 쌀과 무 또 배추를 포함해서 낙동강 주변의 광범위한 농산물이 이러한 녹조독에 오염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 낙동강 물로 생산된 농산물의 양과 유통 과정 등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이제 조사를 계속 벌이는 건가요? 네, 앞으로 농민 등과 함께 낙동강 녹조 독소와 또 농산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순환도로 벌이기로 했는데요. 표본을 정해서 농산물을 조사하고 또 의료기관과 함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까지 벌인다는 게 이들의 구상입니다. 예. 자, 주역 소식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서대구 역사 개통식과 대구 4차 순환도로 개통식이 차례로 열릴 예정인데요. 이 대구 광역권의 교통지도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날이네요. 자, 대구 4차 순환도로 대구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고도 부르는데 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도로의 총 길이가 61.6k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조 5,710억 원이 들어갔고요. 198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5년 만에 완공된 겁니다. 모든 구간이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소성구 범월동에서 달서구 상인동을 잇는 앞산터널 10.4km 구간 등 29.1km는 이미 개통이 돼서 네. 시민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나머지 이제 32.5km 구간입니다. 모두 2개의 분기점과 8개의 나들목이 이제 설치가 됐고요. 대구 경북을 지나는 거의 모든 국도와 고속도로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교통 흐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겠죠. 네, 이 4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을 하면 도심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좀 분산시켜서 도심 내에 있는 8개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량이 적게는 5%, 이 많게는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항로와 동촌로의 통행량이 18%로 가장 크게 줄어들고 이어서 동북로도 17%, 화랑로도 15%, 대구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달구벌대로, 이 칠곡중앙대로도 12%, 신천대로 교통량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구 외곽의 부도심인 월배, 다사, 칠곡, 혁신도시, 지산 법물까지 지역 간 접근성도 크게 좀 향상이 되고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등 서남부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또 경북 지역 공단 간을 연결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10몇 % 감소.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대구시는 달서구에서 북구 또 동구의 이제 구간 통행 시간이 기존에 한 45분, 약 45분에서 한 24분으로 21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달서구 유천동에서 북구 동호동까지가 이제 기존 25분에서 15분으로 이제 줄고요. 10분이 주는 거죠. 또 북구 서변동에서 동구 유라동 인근까지는 기존 20분에서 9분으로 한 11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그 시간이 많이 감축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에는 첨단 기법도 적용됐다고 들었어요. 네, 실시간으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통합 차로 제어를 통한 효율적 교통관리 기법이 18곳에 도입이 됐고요. 이 도로의 살얼음 예방을 위해서 터널의 진입과 출입 구간에 이 도로 열선도 8곳이 설치가 됐습니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이 졸음 쉼터 4곳, 또 차량 고장 등을 대비한 비상주차대도 750m 간격으로 이 곳곳에 설치가 됐습니다. 특히 천년기념물 1호인 도동의 측백나무숲, 달성습지 등 주변 환경과 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이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소음 포장을 적용해서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예, 대구 4차 순환도로 그럼 오늘 개통식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일 31일 낮 12시부터 일반인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요? 예, 그 통행료를 보면요. 그 달서 나들목에서 유람 나들목 32.91km 구간이 하이패스 기준으로 2,2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 동구 안심에서 소성구 범월동 이게 범안로를 타고 한 7km 정도 가는데 이게 600원이고요. 달서구 상인동에서 소성구 범월동이 한 1,600원 정도였는데 이런 민자 노선 요금과 비교하면 거리를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수준이라고 대구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 통행료는 3,000원인데요. 대구 4차 순환도로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4,400원, 현금은 5,200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할인도 적용된다면서요? 네, 출퇴근 시간대 이제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1종에서 3종,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20km 미만 구간 이용 시에 요금의 한 20에서 50%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로 납부해야 이제 적용이 되고요.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개통 초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차량이 더 몰릴 수 있어서 뜻하지 않은 또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이게 나들목 지역에 이 교통 혼잡이 좀 극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교통 혼잡 개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달부터 도로 개통을 전후해서 나들목 인근 교차로와 연계 도로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즉시 좀 현장에 출동해서 해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신설 나들목 주변에 혼잡 구간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또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개통 후에는 혼잡 구간의 정체 원인을 분석해서 교통 신호를 좀 조정을 하고 차로도 조정하고 안전시설도 재배치하는 등 이 개선 방안을 세우기로 했으니까 한두 달여가 지나고 나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서대구역도 개통하는데 도로와 철도가 이렇게 동시에 개통하면 더 큰 변화가 있겠어요. 네, 대구시는 기존 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동시에 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물론이고요, 또 경북 그리고 창원과 같은 또 경남 지역까지 교통 지형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까지 좀 개통이 되면 서대구역이 영호남을 잇는 철도의 관문이 이제 됩니다. 아울러 이제 대구시의 낙후 지역으로 꼽혔던 서대구 일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구역도 이제 오늘 개통하고 운행은 내일부터인 거죠. 네. 예, 첫 열차는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은? 네, 이 개통 첫 열차가 내일 오전 6시 41분 서대구역을 출발해서 2시간 후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첫 차를 포함해서 상행선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까지 KTX가 14번, SRT가 5번 등 19차례 운행할 예정이고요. 평일에는 상하행선 각각 12회 운행을 하고 서울역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 46분에서 1시간 56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산행 첫 하행 열차는 내일 오전 7시 46분에 서대구역을 통과하는데 서대구역에서 부산까지 예상 운행 시간은 55분에서 열차마다 차이가 있어서 1시간 20분까지입니다. 이미 이제 예매는 시작됐죠? 네, 지난 23일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대구 서부 권역의 시민 가운데 당장 내일부터 열차 이용이 필요한 분들은 이 동대구역이 아닌 서대구역에서 예매를 하셔도 된다는 거. 이게 특히 스마트폰이나 PC로 예매를 할 때는 역사를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서대구 역사도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검색할 수 좋겠습니다. 있겠죠? 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구 서부권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는 서대구역에서 KTX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SRT도 물론이고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 홍준표 기자 연결합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한마음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좀 훈훈한 키워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예, 이번 소식은 왠지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제 국민의힘과 대구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구 정치권은 군의 편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라고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 추진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 대상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 그리고 대구 연구 비례대표 3명에서 총 15명 가운데 모두 14명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만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예산 정책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은 국비 사업과 정책 현안만을 다루었지만 오늘 다뤄야 할 현안 과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라면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군의 편입 법률안의 4월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실무 추진을 위해서는 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 경북 1호 공약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경북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군의의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유치는 별개 문제라는 주장을 반박을 하면서 편입 법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대구 정치권의 역할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공개 회의 내용이 좀 더 알려진 건 없나요? 네, 있는데요. 강대식 의원이 군이 편입이 안 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 아니냐. 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돼야 현재의 기부대 양려 방식에 따른 비용 리스크 상쇄를 위해 국비 지원 등 보완책 마련, 법 개정 같은 작업이 수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권 시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구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선은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다 라면서 4월 국회에서 군의 편입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 의원님들이 별도의 팀을 구성해 노력하는 등 설득에 힘쓰자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당선인도 군의 대구 편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원내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참석자는 통합신공항은 윤 당선인의 대구 경북 공약의 가장 큰 줄기인데 개인 정치인이 이를 흔드는 자체가 510만 시도민의 선택을 거스르는 일이다라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통합신공항 얘기가 줄을 이뤘네요. 예. 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않은 순간을 뜻하는 말이죠. 엉겁결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 이렇게 엉겹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시도당 위원장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대구의 지방선거는 김용판 대구시당 수석 부위원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김 수석 부위원장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 중인 추경호 시당 위원장을 대신해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엉겁결에 맞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 수석 부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이끌게 된 건가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수위 참여 인사의 시도당 위원장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인수위 참여 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당 위원장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대구의 경우 추경호 시당 위원장 대신 김용판 수석 부위원장이 시당 위원장 대행 역할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이제 코로나 확진이었던 추경호 의원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이 사전 예고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좀 크게 당황을 했는데요. 이날 이제 회의 후에 있었던 점심 식사에서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딴청 피우다가 깜짝 놀라서 시당위원장 업무 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수차례 확인하고서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엉겹결이긴 한데 그러면 이 김용판 부위원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맡은 건가요? 네,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끄는 대구시당위원장은 사고당협인 중부 남구 공천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시당위원장보다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현재 이제 중구 남구에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이제 입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구 남구 지방선거 공천을 실질적으로 누가 할지는 뭐 조금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임 의원이 만약 복당을 하게 되면은 임 의원이 중구 남구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주도할 테고요. 만약에 복당 과정에서 중앙당과 임 의원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중구와 남구 가운데 한 곳은 현재 합당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에 안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회의에서 그럼 다른 방안이 발표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에 홍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입니다. 그간 홍 의원은 자신이 당의 후보가 되면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중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선출직 공직자가 또 다른 선출직 후보로 나서 공천이 확정될 경우에 현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수성구을 지역구 상황을 주시해왔던 예비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선거 활동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오늘은 한마음 언겹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막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고요.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